반갑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내 집 마련의 열정러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시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캐시박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네,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에 1월 3일에 나온 대책 풀이,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 사연. 이렇게 저희가 정책 설명하는 날은, 사연은 이제 하나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 당첨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오늘 이 접속하신 분 중에 사연을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네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요. 네네.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따 2부까지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월 3일에 드디어 발표되고 1월 5일부터 효력이 바로 이제 시행이 된 보도자료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열정로조 이 청약 전문가가 이 해설해드리는 이번 정부 정책편 또 보고 싶어서 오셨죠. 멤버십에서는 이미 방송을 주말에 했고 굉장히 상세하게 이 대책 설명만 캐시방님 제가 2시간 네, 맞습니다. 2시간 했어요. 로즈님의 전매 특허. 네. 정책이 나오면 네. 엄청 길게 브리핑 해주시거든요. 네, 콕콕 찍어서 그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디가 수혜지고 어디를 주목하셔야 될지를 아무래도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가장 먼저 방송하고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PDF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책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에 정말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말 화끈하게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마지막까지 묶여 있었던 광명, 과천, 네. 성남, 하남을 풀어줬습니다. 네. 캐시방님 그때 그거 보도자료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로즈님하고 이제 그 이 방송을 할 때도 로즈님 네. 이제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 가슴 설레고 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서울이 비규제가 됐다니.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네네. 저희가 캐시방님이랑 라이브 방송을 3시에서 4시까지 하고 네. 보도자료가 4시 반에 풀렸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다 풀릴 걸 예상하고 제가 네네. 그때 사연자, 특히 두 번째 네, 사연자분한테 맞습니다. 그 솔루션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이제 풀렸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저희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만 빼놓고는 지금 다 풀렸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고 이 보도자료 외에 이제 신문기사에서 그래픽도 보셨을 겁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과 경기도들이 다 비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전 정권 때는 계속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규제 나올 때마다 계속 너무 규제적으로 추가로 지정된 곳들을 공부하기 너무 바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 점점 서울에서 넓게 확장되어 갔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릴 걸 알았지만 네네. 바로 3일날 이렇게 화끈하게 풀어줄 네. 줄이야. 또 원래 2일에 네네. 이게 엠바고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네네. 톡방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아니다라고 반박자로 내보내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들을 챘어요. 이제 네, 안 맞습니다. 믿죠? 네. 보도자료를 반박해도 곧 풀릴 거야. 막 네.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 예전에는 이 규제지역 지정 효과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규제 지역에서 풀리는 비규제 청약 조건 이런 것도 대출 세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이제 들여다볼 필요 없겠네, 공부할 필요 없겠네가 아니라 요거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왜냐면 정권도 바뀔 수 있고 정부 정책도 계속 바뀌거든요. 네네. 전 또 나중에 큰 또 상승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 장표를 맞습니다. 꺼내보는 날이 네.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이 규제 지역에 이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쪽이 정말 획기적으로 풀렸어요. 네. 8개가 바뀌었거든요. 네. 요걸 한번 간단히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규제 지역이 대폭 해제됐고요. 이게 1월 5일 0시부터니까 저희가 오늘 1월 10일이잖아요. 오늘은 다 이제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요거랑 같이 함께 풀린 게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거까지 다 풀어줬어요. 서울이 여기 4개 네. 구 빼고는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기하기가 쉬운 게 2개가 일치해요. 네네. 그전에는 규제 지역과
지역마다 네.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정규생분들이 요거를 좀 외우기 헷갈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는 너무 간단해요. 네. 요거 빼고는 분상제도 풀렸다. 네. 분상제가 풀리면 뭐가 좋죠? 의무거주가 없습니다. 그쵸. 네. 의무거주가 없어요. 네. 사실 근데 의무거주는 조금 양날의 검이긴 해요. 의무거주가 없으면은, 입주할 때 꼭 내가 실입주를 안 하고 전세로 잔금 치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누구한테 좋냐면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통장 가지고도 상담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점수는 높은데 네. 현재 지금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은근히 뭐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 이분들은 잔금 때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네. DSR 전국 40 규제를 네,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모님들은 점수는 높은데 서울 청약을 못했어요 그동안. 다 거의 분상제라서. 무슨 막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들을 골라서 청약을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오픈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원하는 갑점은 높으시거든요. 네네. 원하는 지역에 얼마든지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무거주가 다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과공급인 곳은요. 네. 입주 때 전세 빼기가 정말 쉽지는 어려울 것 않다라는 같습니다. 이제 네네. 난이도가 생기는 거죠.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둔촌주공 25년 1월에 맞습니다. 입주하는데 12,000세대가 그게 네. 다 전월세 물량으로 풀린다고 생각을 네. 하면 와. 둔주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영향 미칠지 조금 기대됩니다. 그쵸. 네, 해리죠. 부럽습니다. 서울 전역이 다 흔들릴 것 같은데요. 네네. 전월세 가격이. 하여튼 그런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양날의 검이다. 이걸 여러분 인지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저 대폭 해제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5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게 바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입공이 안 나왔어요. 아, 미뤄졌군요. 다. 예, 거의 지난주 서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네네. 다 미뤄져서 네네.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걸 다 바뀌고 분양을 해야지 분상제도 적용 안 받고 비교제로 서울이. 네. 이따가 제가 서울에 23년에 분양할 단지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너무 어메이징한 단지가 많은데 걔네들 비교제로 풀린 거 분양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서울에서 분양이 조금 네. 씨가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참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비규제라는. 네, 분양을 네. 22년도가 진짜 역대급으로 적게 했는데 그게 다 밀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잘된 청약을 기다렸던 네. 분들한테 정말 네, 맞습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것 네네. 같고요. 비규제가 되면 일단 뭐 가점 추천 비율도 낮아지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뭐 네. 자조서도 안 내고 뭐 좋은 게 많습니다. 확실히 청약의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청약 세상에서는 이게 이번 규제 해제가 저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주택자들은 덤덤해하죠. 본인들한테 많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아닌데 왜냐면 비규제가 되면 다주택도 청약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네네. 다주택자분들도 내가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가용자금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번에 풀린 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오면 청약을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 그쵸? 달에는 장롱 구석에 들어있는 지금 청약통을 네. 찾으시는 분들이 생기셨다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다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또 늘어난다는 기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 왜냐면 그럴 것 같습니다. 비규제되면 청약통장 몇 년이면은 1년. 네, 1년이면은 1순위가 네. 되잖아요. 네네. 수도권은 1년 금방 1년 가요. 금방 가죠. 네, 네. 지방이면은 6개월. 6개월은 정말 금방 가요. 그죠? 네, 계절 두 번만 맞습니다. 바뀌면 되니까 다시 청통 가입자가 늘 거다라는 이제 네네.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매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캐시방 이거 외우겠어요? 이게 현행이었어요. 저도 청약 강사인데 네. 너무 복잡해요. 네. 너무 정말 청약 너무 고연해서. 고시입니다, 고시. 맞아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8년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10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폭 규제를 완화해줘서 전매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되니까 둔주가 그럼 몇 년이 된 줄 아셔요? 몇 년 됐어요? 1년이에요. 와. 그러니까 강동구가 비규제가 됐기 때문에 네네. 1년으로 바뀌게 되는 와.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너무 파격적인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다 둔주 일병 구하기 작전이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네네.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또 이따가 마무리 때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네.
이게 현행 비규제 전매 제한,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아, 이거 외우겠습니까? 이거 완전 고시지? 로즈님이나 외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네. 자, 근데 이거를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외우실 때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요. 수도권은요, 3, 1, 6. 3년, 1년, 6개월. 아래는 1, 6, 빵. 168.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네네. 수도권의 공공택지하고 규제지역이 3년이니까 아까 안 풀린 강남, 서초, 용산, 송파구까지가 네. 3년이에요, 거기는. 네. 근데 그것도 대폭 준 거죠. 네,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 대폭 줄었습니다. 8월 10인데 네. 3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팔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이제 비과세 받아야 분들은 못 팔죠. 세금 때문에. 네네. 1년 안에 팔면 70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등기를 치고 나면은 내가 마음껏 팔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진 그렇죠. 거예요. 네. 세금 때문에 팔든 안 팔든 네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3년이에요. 아, 그럼 공공택지가 어딜까요? 공공택지요? 신도시예요. 신도시. 대규모 택지.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 신도시, 파주운정 신도시, 검단 신도시, 양족정 신도시, 뭐 네. 송도국제신도시 이런 데가 3년이에요. 그러면 약간 또 전매 제한 측면에서 보면 걔네들은 억울해요. 어머 우리가 강남서초랑 동급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걔네는 3년이다. 그 지역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팔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유지가 이제 과밀 억제권인데, 예, 이제 과밀 억제권은 제 정규 수강생분들은 그 지도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교재에 다 넣어놨거든요. 과밀 억제권이고 대규모 택지가 아닌 곳들이 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안양, 의왕, 수원 이런데 광명 1년. 1년. 대박이죠. 1년 네. 만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의 전매자 확 풀어준 효과가 있고요. 기타는 이제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이라는 곳들이 6개월이 됩니다. 6개월은 진짜 굉장히 짧은 네, 그렇죠. 거예요. 진짜 짧은 시간인데. 네. 그리고 만약에 분양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중도금 대출 전에 아마 전매가 풀리는 단지도 나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네네. 곳들도 나올 거라 그게 수도권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네네. 네, 대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지방인데요. 공공택지 규제적, 지방은 규제적이 없죠. 다 풀려. 지금 지방은 규제적이 전무합니다. 공공택지 1년, 광역시가 6개월, 기타는 원래 없었어요. 지방 중소도시는 당발일부터 4848이 가능했잖아요. 네네. 당발일이 뭘까요?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자, 우리 내꿈사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쵸. 네. 자, 그러면, 비수도권을 공공택지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그때 멤버십 받잖아요. 봤는데 로즈님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우리가 1년 뒤에 살 수 있어. 시읒, 지읒. 우리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리 채팅창에 오신 우리 꿈사님들. 시읒, 지읒. 저 좀 도와주세요. 시오지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청약이 가능한 곳. 오! 네, 맞습니다. 네. 성우님이 맞춰주셨어요. 네. 저희가 안 보여요? 네. 네. 오, MS님, 아침님, 은경님, 성경님, 맞습니다. 네. 네, 맞췄습니다. 세종입니다. 네, 세종이 여러분. 네. 1년 만에 전국 정약도 가능하지. 의무거주 세종은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만 의무거주가 있어서 지방은 원래 아무리 분상제를 적용받아도 의무거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이 전매가 가능해요. 분양가 엄청 싸잖아요. 네네. 국평이 4억대밖에 분양 안 하는 곳이 바로 세종이잖아요. 세종, 그 다음에 뭐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뭐 그다음에 오령지구 이런 지방도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1년, 3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대박은요, 그냥 부산에서 분양하는 해운대 분양하고 막 네. 남천자의 삼백비치 이런 거 분양하잖아요. 네.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해요. 네. 비규제를 풀려서 거기 당의 거주민들이 훨씬 낮아진 문턱으로 청약도 가능하시고요. 나 떨어졌는데 이 단지 너무 사고 싶었어. 비싼 돈 주고 조합원의 입주권을 안 사도 되고, 6개월 뒤에 전매가 풀려서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방광역시에도 좋은 분양단지가 정말 많아요. 부산, 그 다음에 광주, 울산, 대전도 그렇고요. 좋은 단지들이 지금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비규제를 풀렸고 전매까지 6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게 화끈한 거죠. 원래 이 직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되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소 이제 기타 도시들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단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갖고 왔는데 조치 계획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 써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니까 요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네. 겁니다. 청약제도를 완화해 주는 게 좀 이 청약 시장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또 조치이잖아요. 네. 이거를 딱히 반대할 명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취득세는 민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청약제도를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이게 계속 미분양이 적체되면 건설사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통과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법이 통과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년 3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입국난 것까지 싸그리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좋은 거는 소급 적용을 잘해요. 네. 그게 좋죠. 좋네요. 나쁜 거 소급 적용하면 안 돼. 네, 맞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전도 다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와, 진짜 원래 이거 기다렸던 분들 많아요. 우리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정말 의무 거주를 하러 살다가도 우리가 직장을 이전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출산을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그래서 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의무 거주가 이거 보세요. 최장 5년짜리도 있었습니다. 5년을 한 곳에서 계속 살아야 돼. 네. 그쵸. 여러 가지 뭐 이직과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게요, 화끈합니다. 진짜 화끈한 게요, 와. 폐지, 아예 폐지. 네, 폐지. 예,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이 5년 2년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자, 요거 그러면은 민간은 다 풀릴 것 같고 우리 캐시방님 보기에 공공은 어떨 것 같아요? 공공도 순차적으로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최근 지난주 사연이 공공분양 그 50만 원 나누면 네, 선택형 맞습니다. 이 질문 요즘 네네. 많이 들어와요. 네네. 왜냐면 12월 30일에 입국 나서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도 자료 보면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민간 분양, 공공 분양 둘 다 풀어주는 건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캐시방님 제가 국토부에 전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 역시 로즈님. 네, 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서 네. 그래서 오늘 라방 들어오신 분들이나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주 제가 꿀 정보를 드릴게요. 네. 공공분양이 서울에 이번에 이제 50만 원 막 제일 핫한 게 고덕강일이잖아요. 네네. 3억 5천대 분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남양주니 뭐니 이제 많이 이제 분양할 건데 이게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죠. 나누명, 선택형, 일반형. 네. 선택형은 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은 일단 임대니까 용 분양받는 게 아니라 빼면은요, 나누명하고 일반형이 남는데, 네. 일반형은 그냥 옛날처럼 있었던 공공분양이라 수익 네. 쉐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얘도 의무거주 폐지된대요. 오. 왜냐하면 12월 30일에 나온 거기에는 법 바뀌기 전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 안내문에는 전매 제한 10년에 의무거주 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전매 제한 10년에 의무거주 5년. 네네. 근데 분양받는 사람인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네. 일반형은 없어요. 일반형은 없군요. 일반형은요, 의무, 거주 의무가 저기 3년이 되고요. 네. 3년이 되고요. 이거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전매 제한 3년에 실거주 의무 폐지. 다른 서울의 민간 분양이랑 똑같아져요. 자, 괜찮네요. 그러면 네. 나누명은 어쩔까요? 나누명은 좀 남아있나요? 느낌이? 여러분 느낌이 좀 쎄하죠? 네, 쎄합니다. 나누명은요, 수익을 쉐어해야 되잖아요. 네. 몇 대 몇이었죠? 7대3. 그렇죠. 7대3. 네. 그래요. 신이타보다 나아요. 신이타가 최대가 5대5였잖아요. 네네. 예, 7대3으로 비율을 나누게 돼요. 나라랑 이제 정산할 때 30%를 이제 정부가 환수해가는 조건이고 70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싸게 파격적으로 분양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얘는요, 네. 남아있대요. 얼마나 남았나요? 예, 똑같이 원래대로 저기 실거주 5년에 전매제한 10년. 거기 그거 지켜야지. 네. 그 다음에 지료 특히 강동 네. 고덕강일은 그 나누명이요. 또 거기에다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가지고 네네. 쉐어해야 됐었어요. 네네네. 예, 네.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많이 추천 안 드렸지만 네네. 자 이거 들으시면은 이거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서울 비규제로 다 풀렸는데 서울 비규제 아니고 훨씬 낫습니까? 여러분의 네,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거죠, 그거. 바로 너무 이겁니다.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데요, 나누명 그쵸. 특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얘기를 어제 국토부에서 확인하고 더 이상 제가 나누명을 권해드리고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국토부 전화 안 해도 돼요? 정말 전화 안 받아요.
제가 뭐 몇 번 전화를 내 라인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서 겨우 연결됐을 때 역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으셔서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다음 5번이 정말 대박이에요. 중도금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원래 9억까지만 네. 커버해서 중도금 대출 네,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둔주 일병 구하기 할 때 1차적으로 네. 도와줬어요. 1차적으로 시기하고로 늘려줬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양가 중도금 보증 폐지 12억까지만 나왔던 거를 14억 다 폐지. 그러면 분양가가 몇 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와. 몇 억이든 상관이 파격적이세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분양가가 20억이든 네. 30억이든 와. 보증 기준을 아예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그러면 분양가의 기준을 폐지했는데 인당 한도 5억이 남아있으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까지 폐지했어요. 우와. 이걸 두 개를 다 폐지했어요. 원래 사실 뭐 네. 12억까지도 완화가 되긴 했었지만 그 이상의 분양가인 경우에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네, 맞아요. 돈 있는 사람만 그쵸. 넣을 수 있고 했었는데 네. 와, 그 보증 한도도 풀어졌고 네. 분양가도 제한 없이 풀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꼼사님들이 이러면 가장 수혜를 볼 것이 어딘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딱 튀어나옵니다. 네. 이게 1번에서 3번까지는 시장의 정상화해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파리대책 이전에는 다 가능했거나 전매 제한도 짧았고 네. 실거주임은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했다 하지만 이거는요 전 정권에도 없었던 혜택을 준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예, 것 같습니다. 없던 네. 거를 하나 떡 하나 더 준 셈이다. 저는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장 수혜 보는 지역이 딱 나와요, 여러분. 네네. 자, 그 다음 6번. 이것도 너무 좋아졌어요. 특별 공급이 투기 과열 지구는 9억이 넘어가면 특공이 없었어요. 네네. 없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우리 둔주가 39, 49까지, 29, 39, 49까지만 특공이 맞습니다. 있었고, 작은 것만 있었어요. 5984가 특공이 없어서 네. 특공으로 이제 점수 낮으신 분들, 왜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투기 과열 때 나서 둔촌주공이 8호 작업 100% 가점제였어요. 그럼 저가점자가 힘들잖아요. 네네. 물론 우리보다 예상보다 경쟁이 이제 낮게 통장도 덜 들어와서 물론 저가점자 최저가점 20점까지 당첨이 됐습니다만 뭐 이게 21년도에 분양했으면 이 점수는 어림도 어림없죠. 없었죠. 네. 그리고 그 이하 점수는 사실 이제 특공으로 노려야 되는데 아니 5구 넣고 싶어도 특공이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화끈해요. 특별 공급에 분양 가격 기준을 아예 폐지해서 분양 가격이 얼마든 신특, 다자녀, 노부모, 기관 특공, 장애인 특공 다 생겨요. 생겼습니다. 너무 오늘 소름이 그쵸? 6번 돋은 것 같아요, 벌써. 그럼 또 어디가 수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5번, 6번이 전 정권에도 없었던 파격적인 청약에서의 엄청난 혜택이 생긴 거예요. 그럼 5번, 6번이 가리키는 지역 여러분 딱 나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1주택자한테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기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오시려면은 청약홈에서 처분 서약을 해야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제 강의나 멤버십이나 혹은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그 민간택지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이 4개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을 때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으로 75%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2018년도 9.13 규제 때 문정권 때 만든 제도인데 이걸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네. 자, 이 제도가 풀려서 다주택자도 서울을 청약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는 누구다? 무주택자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비규제를 풀어줘서 우리 다주택자랑 경쟁해야 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저의 용어로 스텝 1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무주택자 우선 배정 75%. 100개의 물량이 있다면 750개는 무주택자 안에서만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요. 네네. 75%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비규제를 풀려도 뭐 어째도 일단 청약은요 무주택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75를 빼면 25%죠. 네네네. 예, 그 25%가 예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홈에서 네, 집을 팔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사인을 해야지 그 스텝 2의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럼 1주택자가 처분 서약을 안 하면
안 하면 가능성이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스텝, 저의 용어로는 스텝 3로 강등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스텝 1, 2에서 봐요. 100%가 다 할당이 되죠. 네. 그래서 경쟁이 발생하면은요, 스텝 1, 2에서 끝나서 스텝 3인 처분 사용을 하지 않은 1주택자는 기회도 없거냐, 네. 또 다주택자가 스텝 3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스텝 3는요, 1, 2단계에서 미달이 나야지 기회가 오는 네. 이런 이제 게임의 룰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1주택자가 좋은 게 처분 사약을 이제는 안 해도 그냥 스텝 2에 해당이 된대요. 네네. 너무 좋죠? 네네. 네. 이 처분서약, 청약 홈에서 하는 처분서약은 굉장히 강력한 거였는데요. 맞아요. 네네. 해당 부분이 또 이제 완화됐다고 하니까 너무 네. 좀 가뿐한 마음으로 그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분서야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꼼사님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를 오늘도 제 블로그에 비대 달렸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대출하고 청약하고 처분서약이 두 군데 존재합니다. 맞아요. 네, 청약은요, 여러분 비규제는 처분서약 할 필요 없어요. 대출 받으실 때 규제 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으실 때는요, 네, 구축을 처분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야지 네. 당첨되신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맞습니다. 요거는 안 없어졌어요? 네네네. 이거 없어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질문자가 오늘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청약에서 처분서약이 없어진 거지, 네. 대출은 있어요. 어디가? 규제 지역이. 네. 비규제는 없어요. 규제 지역만 처분서약을 하는데, 이게 원래 6개월인데 2년으로 늘려줬어요. 언제부터? 22년 8월 1일부터.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사고 칠까봐 제가 이렇게 정확한 워딩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네. 22년 8월 1일 이후로 자사하는 거는 규제 지역 처분서약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비규제는 처분서약 없다. 네네. 기억하시고요. 청약은요, 규제, 비규제 다 없다. 아, 다 없다. 다 없다. 그래서 어제부터 청약홈에 탄업창이 떴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와우, 이거 소급 적용해 주는데, 자, 보셔요. 23년 2월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제 처분 사양 하든 안 하든, 그리고 한 사람도, 이전에 한 사람도, 야, 이 이유는 안 하셔도 되고, 이 이전에 한 사람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때는 처분 사양 했지만 안 팔아도 돼요. 봐줄게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는데요. 네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에요. 이거는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돼요. 규칙은 바꿔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래서 청약홈에 이미 공지가 떴어요. 너네 처분서약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처분서약을 걸고 청약을 해 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청약홈 가서 이거 네. 보고 청약하세요. 왜냐면 처분서약 안 하고 지금 청약하시면 스텝 3로 접수가 돼서요. 불리하신 거예요. 당첨해서. 지금 처분서약 해도 어차피 너네 소급 적용해 줄 거니까 처분서약 걸고 스텝 2로 청약을 해. 이게 안내문이 떴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네, 1주택자는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그러면 뭐 서울 비규제되는데 가능성 있어요? 21년 같은 불장 가능성이 없죠. 근데 지금 청약 심리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틈새를 잘 비집고 들어가면은 서울 비규제 당첨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서울을 청약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메이징하다고. 네, 맞습니다, 진짜. 이 몇 년 만에 청약을 해볼 수 있는 네네. 겁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이 안 가던 안 그림이었는데요. 됐죠. 서울은 네. 제꼈죠. 다주택자는 아예 청약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아, 이제 무순위도 바뀝니다. 예, 무순위가 청약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했고 당해 지역의 무주택자만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당해 지역의 무주택자만 무순위로 풀었더니 계속 미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계속 이제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 하겠다.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겠다. 요거를 그러니까 당해가 아니어도 기타 지역 사람도 뭐 넣을 수 있겠다 했는데 네네. 여기에 한 번 더 이게 작년에 얘기가 됐던 거고요. 하나 더 얹어가지고 유주택자까지. 무주택 요건 폐지.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계도 없고요. 네네. 다주택자도 만약에 서울에 줍줍이 나오면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미분양을 막기 맞아요. 위한 네, 예, 이런 제도였다, 혜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이번에 1월 3일에 청약에서 크게 바뀐 대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래픽 잘 나와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미지 다운받거나 캡처 해놔가지고 헷갈릴 때마다 휴대폰에서 이렇게 이미지 꺼내서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규제적 현황과
이제 바뀐 내용들 이런 거 잘 이미지 저장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혜택이었나? 둔주 일병 구하기였다. 봐도 무관할 정도였는데요. 네. 근데 보셔요. 이게 1월 3일에 발표 났잖아요. 네. 1월 3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셔요, 캐시방님? 1월 3일 무슨 날이었을까? 준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부터 계약일이었어요. 아. 그날부터 계약일이고 계약일이 네.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의 PF 대출 상환 날이 19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률이 80%가 안 넘으면은 네네네네. 이 대출 못 막는 이런 굉장히 위태로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뻔했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런 이제 모델하우스 직원분들이 서류 접수하세요. 그리고 계약하실 건가요? 의향을 물어요. 네네. 근데 그때 아마 이제 80%가 안 됐나 보죠. 그럼 이제 조합들은 비상이 걸린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둔주를 위해서 풀어주지 않았냐 하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둔촌주강이 대거 미분양이 나고 뭐 EPF 대출의 차원에 실패를 했어. 물론 그 뒤에 뭐 건설사가 이제 알아서 또 이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긴 했겠지만 네네. 이렇게 계약률이 만약에 낮았다 이러면 어떤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일어났을까요? 이 뒤에 올해 강남 줄줄이 분양해야 되는데 반포에 걔네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잘 될 수 없었겠죠. 그쵸, 굉장히 심리해요. 준주부터 엎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이제 이걸 신호탄으로 그게 그럼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맞는 짤이 아니고 이런 짤이 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둔주는 댐이다. 이러면 제가 좀 키워둡니다. 둔주라는 댐이 무너지면은 그 뒤에들이 다 네. 무너지죠. 네네네. 둔주부터 계약률 이렇게 저조하고 미분양이 터졌다는 기사가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면은 이 하위 입지나 특히 지방은 네. 미분양이 더 심각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러면 뭐 PF 대출 이제 아무도 안 해줘. 이거에 건설사만 보도나 뭐 이게 그쵸, 끝나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시행을 해야 되거나 이 건설 쪽이 정말 힘들고 또 최근에는 뭐 건설사도 부도가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사회에 네네.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둔주를 위해서 이 청약제도를 많이 풀어줬지 뭐 다주택자 거래 많이 하라고 풀어준 제도는 아니고요. 네. 이거 풀어줬다고 갑자기 막 반등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다주택자 분들은 여기서 취득세가 더 인하되기를 네네. 사실 원하시고 무주택자 분들은 금리가 더 인하되어야지 집을 매수하실 생각이나 청약을 넣으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네.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미분양을 좀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네네. 그런 목적이었는데 둔주 일병 구하기였는데 제가 싹 분석을 해보니 이걸로 수혜보는 청약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완전 어부저리로 이 지역이 아주 개를 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가 어디일까? 예.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멤버십에서는 네네. 수혜 지역을 다 알려드렸죠. 네네. 그 지역들이 조건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청약을 넣으셔서 이럴 때 한번 인서울 신축을 개퇴해 보시면 어떨까 로즈님이 싶습니다. 분석하신 이 핵심 키워드 네. 어딘지 해당 지역 딱 알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2023년에 서울의 분양 예정 단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거 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를 다 한 땀 한 땀 제가 정리했어요. 아우 이거 정리하느라 눈이 시뻘개졌어요. 여러분 정말 깨알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단지들이 앞으로 다 나올 곳이라니까. 네, 다 나올 것인데요. 너무 이게 기대되네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흐리죠. 이거 이제 원본 자료는 저희 멤버십 팬들은 다 올려놨습니다. 네네. 제 정규 수강생들은 다 드리고 있고요. 강남, 소초, 송파, 용산만 규제예요, 여러분. 네네. 여기가 다 비규제예요. 와. 그러니까 무주택 1주택자고 여러분들이 가용자금만 되신다면은 여기 빨간 글씨를 청약을 노려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게 작년에 할 거였는데 분양이 네. 다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게 다 솔직히 작년에 다 할 것들이 굉장히 네, 많았어요. 맞아요. 많이 밀렸어요. 네, 올해 다 밀렸는데 이 검은 글씨가 다 비규제가 된 거예요. 대박이죠? 네. 우리 캐시방님 어디가 눈에 들어오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골라 잡으면 되나요? 네네. 만약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다면 어디 네. 넣으실래요? 저는 영등포구, 어머. 동작구, 오! 네, 강동구도 좋습니다. 그쵸. 강동구, 네, 뭐. 마포구, 응. 네, 서대문구도 좋고요. 너무 좋죠. 네, 어떻게 저도 강동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죠. 네. 뭐, 강동구 천호 4구역 이런 거 있고요. 동작구가요. 흑석이. 흑석. 9구역, 11구역이 분양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은 분양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너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비규제가 네. 됐어요. 대박이죠? 그 다음에 곧 여러분, 이제 입주단무지 공고가 나올 게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라고, 양평 12구역인데, 초역세권의 평지에 너무 입지 좋습니다. 예, 여의도 초직주근접에. 네. 그 다음에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도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시는 그 마포의 공덕일구역. 이거 마레프 옆이잖아요. 길 네네. 건너인데 이것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이게 비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저기 성동구에는 행당 7구역. 네. 라체르보 프로지오 썸에 이런 것들. 청계천 리버비자이.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 휘경 뉴타운 분양. 이문희경. 하나도 안 했는데 네, 비규제로 맞아요. 풀렸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위도 아직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6구역, 10구역. 네. 이렇게 좋은 분양단지를 여러분들이 비규제로 훨씬 낮아진 문턱에, 그리고 비규제니까 중도금 대출 60 나오니까 잔압 10% 안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잔금 시에는 70%. 물론 DSR 규제는 받습니다. 네, 아직 그거 남아있습니다. 예, 3년 뒤에 입주잖아요. 네, 네. 혹시 알아요, 그때? 그쵸, 혹시 그쵸, 여러분? 기대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얘네가 종매도 돼! 네. 1년 뒤에.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분들 신문 보셨겠지만 둔주 막 피 1억 얘기 나오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래서 뭐 잠자고 있던 우스갯소리로 떠다방님들이 텐트를 꺼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네네네. 있습니다. 자, 경기도는요, 이 빨강이 최근까지 규제였는데 풀렸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상급지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 있다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당연히 좋죠. 네. 만약에 서울당이라면 서울 보시면은 찾게 되고요. 되죠. 네. 그래서 뭐 과천, 광명이 많아요. 과천은 아직 미정이에요. 네네. 과천의 주공 4단지가 이제 과천의 재건축 시즌 3로 이제 스타트를 할 건데 요거 아직 미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천 지정타도 남았어요. S2블럭이라고 어머, 네네네. 이게 비규제예요. 이거를 이제 의무거주 없어. 대박이죠. 요렇게 이제 과천이 남았고, 광명이 많아요. 네, 광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에는 거의 미정입니다. 아직 분양치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그 외에도 많고, 얘네들 분양, 청약통장 1년짜리면 되고, 1년 뒤에 전매 가능하고, 의무거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역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고 우리 동네 뭐가 분양하나 눈 크게 뜨시고 네. 이제 청약 전략 잘 세워서 이제 어느 때보다 당첨되기는 좋은 시기가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사람들이 심리가 많이 회복 안 돼서 청약을 많이 주저하시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여기 청약을 넣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지는 여러분들이 네네네. 셀프 체크를 하시던 네. 아니면 저희 멤버십에서는 제가 가격이 적정한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최근에 분양했던 땡땡은 네, 맞습니다. 분양 받지 말고 제가 차라리 매수를 하셔라 네, 라고 네. 이제 가이드를 드렸어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해지됐기 때문에 상한이 없는 거죠? 네, 분양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여러분 건설사가 막 못 올려요. 올리면은 좀 그러네요. 비싸면 다 미분양 미분양 나는데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맡긴 거예요. 저는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예, 지금 같은 분위기는 마음껏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분상제 폐지됐으니까 분양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평촌도 어제 지금 1대1도 안 됩니다. 특권 경쟁률이. 이렇거든요. 분양가가 네. 비싸면 철저하게 실소유자가 지금 외면하는 시장이라 그러면은 가격들이 그 후속 뒤에 단지들은 적정하게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브 서울이 비전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톡방에 네네. 너무나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막 돌아다녀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네네. 자, 오늘 이제 8가지 청약에서 풀린 이런 완화된 대책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검사님들? 네. 네, 검사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서울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으니까요. 네, 청약 이제 관심 많은 분들, 우리 내꿈사 이메일로 내 집 마련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채택해서 사연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부 대책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